안녕하세요, 치치입니다. 벌써 8월이에요. 장마가 끝나니 폭염의 기세가 대단합니다. 기상이 불안정해지면서 폭우성 소나기가 자주 내리는 바람에 습도는 더 높아지는데 온도가 끝을 모르고 올라가서 식물은 점점 익어가고 꽃은 얼마 못 가 시들어 버립니다. 이 상황에 수국이 난리도 아니에요. 줄기에 수분이 많다 보니 기온이 너무 높아지면 열을 쉽게 받아 해만 떴다 하면 고개를 숙이고 여차하면 잎에서 물기가 순식간에 빠져나가 곤죽이 되기도 해요. 요즘 같은 환경에서는 정말 키우기가 너무 힘든 수국인데 좀처럼 포기가 안 되는 게 골치가 아픕니다. 저도 그렇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의 수국 사랑은 좀 유별난 것 같아요.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는데 유독 수국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저도 장미만큼은 아니지만 10년 동안 많은 수국을 실패하면서 이 정도면 그만할 때도 되지 않나 싶은데 여전히 포기를 못하고 있습니다. 예전 영상에서 수국에 대한 종류와 키우는 방법 등을 상세히 알려드렸는데 오늘은 좀 더 가볍게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우선 수국에 대해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것 중 하나를 말씀드리면 수국은 그늘에서 자라는 식물이라고 생각하는데 절대로 아니에요. 수국은 햇빛을 봐야 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 대신에 하루 종일까지는 아니고 최소 4시간에서 6시간은 직사광선을 받아야 해요. 오전 햇빛이든 오후 햇빛이든 상관은 없지만 오후보다는 오전의 햇빛이 잎이나 꽃이 타지 않아서 더 좋습니다. 실내라면 6시간 이상 햇빛이 드는 창가 바로 앞자리가 좋겠죠. 수국을 크게 분류하면 산수국, 원예수국, 에나벨 수국, 목수국으로 나뉘는데 필요한 광량 순서대로 나열하면 산수국, 에나벨 수국, 원예 수국, 목수국으로 산수국이 그늘에 가장 강하고 목수국은 양지를 선호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추위에 강한 순서대로 나열하면 원예 수국, 에나벨 수국, 목수국, 산수국으로 산수국이 추위에 가장 강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순서대로 수국을 심을 적정 환경을 살펴보면 겨울이 춥고 그늘이 오래 지는 장소에는 산수국을 심고 추우면서 4시간 이하 정도로 해가 적게 드는 장소에는 에나벨 수국, 춥지만 해가 잘 드는 장소에는 목수국을, 다소 따뜻하고 해가 드는 장소에는 원예수국을 심는 것이 적절합니다. 사실상 원예용 수국을 제외한 산수국, 에나벨 수국, 목수국은 자리 잘 잡고 전정 작업만 제때에 적절하게 하고 물 관리만 잘하면 초보라도 거의 방치하면서 꽃 보는 데에 무리가 없어요. 문제는 제가 좋아하는 파란색, 보라색, 핑크색 꽃을 피우는 원예용 수국이죠. 원예용 수국은 내한성이 나쁜 것은 아니에요. 나무 자체는 월동력이 강해서 겨울에 아무리 추워도 죽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문제는 꽃눈이 얼어버려서 꽃이 피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예요. 특히나 꽃 자체가 예쁜 마크로필라나 일본 계량 수국들은 더 심하죠. 그래도 짧게 원예용 수국을 꽃 피우는 방법을 알려드리면 1. 서리를 맞지 않는다. 2.
비료는 3월과 6월 2번 준다. 3. 전정은 8월 이전에 끊는다. 이렇게 3가지만 지키면 되는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먼저 첫 번째, 서리를 맞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겨우내 아예 맞지 않는다면 더 좋고 첫 서리를 맞지 않는 것이 꽃눈을 지킬 수 있어요. 그리고 영하 10도 정도의 겨울 추위를 보름 이상 반드시 겪어야 하지만 그 이상의 한파를 지속적으로 맞는다면 줄기가 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원에 심은 수국은 보온을 해줘야 꽃을 볼 수가 있고 너무 추운 지역에서는 화분에 심어서 겨울에는 영하 5도 정도만 유지되는 공간에서 관리하거나 노지에 있는 경우에는 너무 추울 때엔 가온하지 않는 실내로 옮겨야 해요. 그리고 겨울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물을 말리지 않는 것입니다. 수국 꽃 피기를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겨울에 물을 말리기 때문인데요. 특히 화분의 경우에는 겨울에도 월 1회 이상은 관수를 해서 뿌리와 꽃눈이 마르지 않도록 유의해 주세요. 두 번째로 비료는 장미 취비할 때 같이 하면 되는데 장미 전정하는 3월과 장미의 봄 만개가 끝난 뒤 전정 후 6월에 2차례에 걸쳐서 질소와 인산, 칼륨이 골고루 함유된 비료를 주면 돼요. 이때에 푸른색 꽃을 보고 싶다면 파란색을 발현시키는 메이크 블루를 함께 주면 됩니다. 저는 가루 자체를 토양 위에 뿌리기도 하고 물에 섞어서 관수와 옆면 시비도 함께 작업했어요. 변덕이 심한 편이라 파란색, 보라색, 핑크색 모두 보고 싶은 욕심에 부분적으로 사용했더니 색이 선명하지는 않지만 다양한 색을 한꺼번에 볼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전정도 중요한데요. 이게 참 쉽지 않아요. 우선 에나벨과 목수국은 2, 3월에 10에서 30cm 높이로 자르면 끝이에요. 키를 크게 키우고 싶다면 60cm 이상으로 자르거나 외목대 형태로 만들어도 되기는 하는데 대신에 꽃이 큰 만큼 외목대 수국은 장마 후에 꽃이 처져서 통행이 불편하거나 대가 부러질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참고로 에나벨 수국은 꽃색이 퇴색되기 전에 전정하면 9, 10월에 재개화를 할 수 있기도 한데 저와 같이 여름 더위가 길고 겨울이 빠른 환경에서는 꽃을 제대로 보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큰 꽃을 그대로 두고 감상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원예용 수국이 역시나 또 문제입니다. 산수국과 원예용 수국꽃은 장미 봄 만개가 끝나가는 6월 초부터 피기 시작해 늦으면 8월까지도 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수국의 꽂는 준비는 8월부터 하기 때문에 7월 중에는 전정을 마쳐야 꽃눈을 없애지 않고 살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때까지도 꽃이 쌩쌩하게 예쁘기 때문에 저같이 정원에서 꽃을 보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자르지도 놔두지도 못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산수국은 야생성이 강하고 개화성이 강해서 굳이 전정을 하지 않아도 되기도 해요. 오히려 2년 이상 묵은 줄기에서 꽃이 피기 때문에 애매하면 차라리 그냥 방치하는 게 꽃을 피우기에 좋습니다. 꽃이 시들면 그대로 겨울을 보내고 2, 3월에 꽃만 잘라도 개화에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원예용 수국은
이런저런 이유로 꽃을 못 보기 일쑤인데요. 그래서 제가 선택한 방법은 일단 산수국과 같은 방치였어요. 괜히 잘못 전정해서 아예 못 보느니 방치하고 조금이라도 보자 싶었는데 올해에는 많지는 않지만 다행히 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대신에 겨울에 서리를 막는 등의 보온 조치를 하지 않아서 상부줄기는 꽃이 피지 못하고 안쪽에 가려진 부분에서만 꽃이 폈어요. 아무래도 제대로 꽃을 보려면 보온 작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방치가 아니라면 6, 7월 사이에 꽃이 색이 조금이라도 바래기 시작하면 내가 원하는 높이의 2분의 1 또는 3분의 2 정도에서 일정하게 전정합니다. 그런데 요즘엔 새로 올라오는 줄기에서 꽃을 피우거나 반복 개화하는 품종들이 나오면서 더 골치가 아파졌죠. 속지 마세요. 결국엔 추위에 꽃눈이 죽어서 꽃 못 보는 건 똑같아요. 신장지는 무슨 그냥 깻잎 들인 건 똑같습니다. 물론 내한성이 더 강할 수는 있겠지만 겨울에 보온 조치를 하기 어렵거나 혹한의 환경에서는 차라리 산수국을 심는 것을 추천드려요. 가장 최근에 수국계의 혁명이니 어쩌니 하면서 렛츠댄스 시리즈가 판매를 시작했죠. 역시나 또 온갖 화려한 언변으로 홀리는데 거기에 안 넘어가면 제가 아니죠. 결국 홍보 영상이 끝나기도 전에 구매 버튼을 눌러버렸습니다. 뭐 대충 소개하면 산수국과 원예용 수국을 합쳐서 개화성이 폭발적이어서 겨울까지 끊임없이 피고 추위에 강해서 아무리 추워도 다음 해에 문제없이 꽃이 핀대요. 정말 마지막으로 속아본다는 생각으로 심었습니다. 당장에는 너무 어려서 내후년까지는 기다려보고 만약 이 아이들도 보온 없이 겨울을 나보고 깻잎이 된다면 정말로 원예용 수국은 포기할래요. 물론 겨울에 관리를 하면 되지만 저는 겨울에는 무조건 쉬고 싶은 배짱이니까요. 그럼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새로 산 수국들이 꽃을 제대로 피길 바라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